각오는 뭐 필승의 각오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지난 총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낙선하고 나서 제일 가슴 아파했던 게 제가 떨어진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추미애 의원이 당선됐다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화가 많이 났고 굉장히 이제 분통이 생겼죠.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분이 당선이 되면 지역 현안은 뒤로 하고 중앙 정치만 할 것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라니까 맞잖아요 지금. 예,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고 지역 현안은 관심은 없고 하남을 정치적 디딤돌로만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서 후보를 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남에 대한 현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초석도 가꾸지 못하고 그러고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분통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분들도 굉장히 지금 뭐 비토를 좀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각오는 무조건 필승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지역분들을 후보를 내세우면 제가 억울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 당선돼도 정말 지역에 대해 열심히 하실 분들이니까. 근데 이번에 중앙에 내려온 이광주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선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근데 하남에 뚜렷한 뭐 학교를 나왔다든지 뭐 주거가 여기다든지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당선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중앙정치에 매진을 하고 당대표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지 또 지역정치에 대해서 매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필사적으로 제가 좀 각오를 하고 좀 하려는 마음.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그냥 책임 그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게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었어요. 계엄이 있고 탄핵이 되고 제가 지역에 남아서 용산이나 또 부처에서 아마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제가 뭐 정무비서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시민사회 수석으로 비서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문체부 차관으로 간다든지.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다 고사하고 지역에 남아서 지역 주민들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탄핵되고 나서 저한테 이제 힘들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 말들이 자꾸 이제 맴돌다 보니까 가슴도 못 받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이분들을 위해서 좀 정치를 해야겠다는 얘기로서 이 책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철새라는 의미가 실제로 그냥 새가 지나가다가 중간에 먹이를 먹고 배설물만 남기고 그러고 가는 게 사실 철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원지사 출마할 때는 강원도에 뼈를 묻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분당 갑에 가서는 분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남에서는 또 하남에서 일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강원도도 버리고 분당도 버리고 하남에 왔으면은 결국은 자기 본인의 정치 이익에 따라서 나중에는 하남도 버릴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확실한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확실한 연고지라는 게 저는 여기서 한 1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역구 초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 현안을 정치인으로서 어떤 현안이 있지 굳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이게 생활이 됐거든요. 자연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학교 다니면 어떤 것들이 교육적으로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될지 공략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또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뭘 제가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자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공략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의 최대 지금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5호선 같은 경우, 급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호선을 설계할 때 아마 급행 철도를 설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진짜로 이거를 5호선 급행을 진행하려면 저는 일단은 시작을 정말 필요한 정거장만 우리가 그 정차를 하면은 좀 더 급행 열차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좀 보관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통 문제에서 나온 하남시가 교통 문제가 사실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왜 첫 번째 이유냐면 하남시는 실제적으로 서울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 미사 같은 경우는 미사와 강동을 두고서 도로 하나를 두고서 양쪽에 같이 붙어 있고, 감일 같은 경우도 송파하고 좀 붙어 있고, 위례도 송파 위례하고 도로 하나를 끼고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실제적으로 버스 노선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송파 위례 도로 앞까지만 지나가지 실제적으로 이 송파 우리 하남 위례까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진 못하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보면은 송파 하남 위례하고 감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아직 있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마천역까지 사실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일 같은 경우는 또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버스 대책들, 그 다음에 또 5호선 급행 이런 것들을 전 전반적으로 서울시, 그 다음에 뭐 국토부하고 좀 상의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미래이고 이광재 후보는 사실 현재거든요.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다면 국토부 간사로서 제가 요구를 해서 국토부 간사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저는 하남시의 우선순위인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의 가장 문제점이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은 신장 1동, 2동, 덕풍 1동, 2동, 그 다음에 천연동이 있어요. 네. 근데 이 5개 동이 있는데 이 5개 동에 멀티 스포츠 센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원도심의 주민분들은 여가나 또는 체육 활동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한점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원도심 신장 2동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네.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부지를 원래는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멀티 스포츠 센터, 그리고 여기 원도심에 가장 문제되는 이 주차시설, 그래서 지하 한 3, 4층까지는 주차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문화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좀 하면은 좀 더 이 원도심에 활성화도 되고 많은 분들이 체육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그 부지에 정부에서는 이미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는 주거지역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미 주거지역은 여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교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이미 발표가 됐고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주거시설은 거기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시설보다는 체육시설을 좀 하는 게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국정 기조를 이재명 제가 21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우리는 지금 108석보다는 적은 수였죠. 103석이었어요. 그때도 민주당이 거의 한 180석 가까이 됐었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라고 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슈를 제가 전체 다 흡수를 해서 민주당이 180석이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주도해서 전체적인 한 달 정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그다음에 민주당이 뭐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또 거의 뭐 180석 이상을 지금 석권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는 민주당과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이제는 협치라는 게 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상임위도 이제는 거의 의결이 많습니다. 의결이 많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부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회에 들어간다면 첫 번째로 논리로서 좀 더불어민주당을 좀 상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충고 형식으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에는 저는 또 장애 투쟁까지 좀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고개를 들고 쟁쟁하게 당당하게 좀 맞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역에 내려오면 항상 고개 숙이고 낮은 자세로 또 주민들 대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빨리 발빠르게 지금 취재할 교통입니다. 네. 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 가밀은 젊은 층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출퇴근용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서울에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여기는 실제로 그냥 거주 형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길이 굉장히 좀 험난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교통, 어떤 또 서울과의 연결편 이런 것들 좀 첫 번째로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남 시민 여러분, 2년 전 2024년도 총선에서 추미애 의원에게 한 1000표 차이, 1.1% 차이로 낙선을 했지만은 어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지역 주민들을 챙기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그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남을 위해서 선거로 나온 저와 또 선거를 위해서 하남에 온 후보와 이 대결 구도입니다. 정말 하남을 위할 수 있도록 또 하남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꼭 그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